세상에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는 왜 늘 누군가를 뒤처지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실업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또 복잡한 문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예요. 보세요. 일할 사람은 있고 또 일손이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는데 왜 이 둘은 항상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 실업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데이터인데요. 실업률이 마치 경제의 심장박동처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죠? 특히 대공황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업이 그냥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뭐랄까 오래된 특징 같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충격,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정말 불과 몇 주 만에 실업률이 저렇게 수직으로 솟구치는 걸 보면서 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한순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닫게 됐습니다. 2020년 4월 미국 실업률이 무려 14.8%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3.5%, 그러니까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경제가 정말 말 그대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한 거죠. 진짜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실업 문제가 왜 계속되는지, 그리고 실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직자 개인의 고민과 이 문제를 관리하려는 노력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실업, 이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걸까요?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웃이 직장을 잃으면 경기 침체고 당신이 직장을 잃으면 공황이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실업이라는 게 그냥 차가운 데이터,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걸요. 바로 여기서 진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왜 실업률은 절대로 0%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쵸? 바로 이 역설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실업의 3가지 다른 얼굴은 대체 뭘까요?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흔히 실업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크게 보면 마찰적, 구조적, 그리고 경기적 실업이라는 3가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셋이 원인도 다르고 해결책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마찰적 실업이에요. 이건 뭐랄까 경제판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옮기잖아요. 그럴 때 잠깐 생기는 자연스러운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아주 건강한 경제에서도 항상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실업입니다. 이건 핵심이 바로 기술의 불일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공장의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반대로 AI 개발자 같은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생겨나죠. 근데 문제는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바로 AI 개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는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상태. 이게 바로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 실업이에요.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지는 거죠. 마치 거대한 썰물대가 되면 항구의 모든 배수위가 낮아지는 것처럼요.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대규모 해고 사태. 이게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업이라는 고통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올까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나 아니면 아주 나쁠 때나 다른 그룹에 비해서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률은 꾸준히 낮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교육 수준이
경제적 충격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업의 고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2020년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특히 10대 후반의 젊은 층, 또 인종별로는 흑인, 그리고 산업별로는 레저 산업 종사자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한 사람이 겪는 개인적인 딜레마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할 때를 생각해보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계속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지금 이 제안을 그냥 받아들일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이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월급, 이걸 유보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보임금과 실업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구직기간과 최종 결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야를 다시 넓혀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까요? 경제학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 고전적인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려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막 띄우면 그 대가로 물가가 오르는,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시속게임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처럼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점들이 이론처럼 예쁜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막 흩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갑작스러운 유가 폭등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이 단순한 시속 게임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매번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심지어는 필요하기라고까지 불리는 적정 실업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로 인한 고통을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그걸 결정할 권리는 또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